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서 투여용량 확대 기대. 유럽에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53%, 오리지널을 제치고 1위입니다. 램시마는 1위 자리를 수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시장 지위, 점유율을 유지하기에 지금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CHMP,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용량에 대한 램시마 투여 용량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됐어요. 그래서 치료 도중에 약물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제형 변경 없이 투여할 수 있어서 유럽 시장 내 점유율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출시되는 등 이 경쟁 품목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투여 용량 변경을 통해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제 램시마 SC 이 투여 용량 확대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이오 시뮬러 유럽 내 입지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싱크풀에 이 돌리도님께서 우리 주주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터키 하킴 박사가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제안. 터키에 지금 우리나라 레그담비맙 찐팬으로 알려진 터키 하칸 아스란 박사가 3월 9일에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신청한 의견 및 제안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터키에도 이 레키노라주, 또 터키만 필요하겠습니까? 중동, 남미, 전 세계에 필요하겠죠. 미국, 유럽, 일본을 위시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출 솔직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번역기로 돌리신 것 같은데 쭉 볼게요. 여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남기신 글이에요. 여기 보면 하칸 아슬란 박사님이 보이시죠?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부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비드 유행병원으로 인해 3월 5일자 가이드라인에서 필요한 경우 IV, 이 정막주사고요. 항체, LGG가 항체예요. 사용도 허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고위험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레그담비맙, IV, 정맥주사, 항체, 활성물질이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닥터 핫칸 아슬란. 우리 레그담비밥, 레키노라의 찐 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알약 코로나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시작. 지금 이게 항바이러스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항바이러스제가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머크하고 로슈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 화이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알약 형태 치료제의 미국 내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금 화이자, 지금 항바이러스제, 먹는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는 머크와 로슈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다국적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항바이러스제와 항체 치료제, 면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해하고 갈게요. 먼저 항바이러스제는 이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 여기가 세포막 입출구에 있는 세포막 수용체라고도 하죠. 입구예요. 여기가 핵. 핵에는 DNA와 RNA, 유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의 핵 속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한히 증식을 해요.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증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증식의 억제를 맞는 거예요. 바로 항바이러스제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렘데시비르. 이거 약물 재창출이죠. 약효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에볼라에서 실패한 약을 가지고 다시 와서 긴급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효능에 대해서도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렘데시비르조차.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알고 계시죠?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있잖아요. 요거 원래 약물 재창출해서 쓰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는요. 이게 증식을 막는 부분이 아니라 입구로 나가는 걸, 이 세포막 입구를 뚫고 나가는 부분을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이죠. 이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가 있는데 이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많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알파 베타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기서 얘도 증식을 못하게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쉽죠? 마지막으로 항체는 우리 레키노라 항체 치료제는 이 세포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결합을 못하도록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그런 작용기 전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항체 치료제 지금 미국 현재 나와 있는 거 2개, 한국 1개, 2개 정도 준비해서 총 5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항바이러스제 총 5개 정도가 예상돼서 10개 정도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레키노라 이을 코로나 치료제는 2위 자리 각축전. 사실 코로나 치료제 허가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만, 즉 전 세계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해서 오직 3개 회사만이 허가를 받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약물 재창출, 오직 항바이러스제 허가받은 것도 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지금 종군당이 빠꾸 먹었어요. 조건부 허가 불어.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먹는 케미컬, 먹물 케미컬 의약품, 합성의약품은 지금 젠거림이에요. 아직 소식이 들고 있지 않죠?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부강약품 이런 것들 젠거림이라는 거죠. 결국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이 레키노라주는 정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정말 인정받는, 한국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알아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계적인 리서치, 투자 이런 기관인 모닝스타에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항체 치료제와 이 항바이러스제 포함해서 11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셀트리온의 비중은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이슈가 드러나는 이슈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황의 증시의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멀었다. 잔인한 현실의 한숨. 제가 오전 방송에서 이 부분 같이 잠깐 봤잖아요. 정말 미국 증시가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하루 만에 미 국채 금리를 주목했었거든요. 그동안 미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가 많았습니까? 그죠? 계속 괴롭혔잖아요. 전 세계 증시를요. 근데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이슈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그리고 증세로 바뀌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바이든표 부양책 2탄,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시동, 시장 예상인 2조 달러 뛰어넘어, 인플레이션 우려 더 증폭, 1조 9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넘어서 다시 한번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시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국채를 새롭게 미친듯이 또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할 텐데 그러면 채권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다시 한번 뛰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채권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1.75%까지 초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63으로 급락을 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SARR,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던 SARR 프로그램 종료. 이게 일종의 미국 민영 대형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보통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본금. 요거를 연장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종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미리 알고 선반영됐던 부분이 크다. 그래서 미리 팔고 톡 갔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리셋됐다. 그러면서 안정화됐던 부분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또한 어제 증시와 지표들을 살펴보면 어제 미국 국채가 강세였죠.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채로 갔다. 채권 시장으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몰렸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잖아요. 일루 자금이 모이고 얘네가 약세를 보였고 또한 유가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왔어요. 결국 어제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동의 흐름이 있었다. 그 이면에는 미 국채에서 미 국채금리 이슈에서 인플레이션 이슈도 계속 있었죠. 이 이슈에서 증세와 글로벌 팬데믹 재확산으로의 변화의 흐름의 기조의 흐름의 변화가 보인다. 심지어 댈러스 연은 총재 국채금리 누르기 위해서 통화정책 사용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이 튀어버리거나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돼서 금리가 확 튀어버리면 계속 우리 중앙은행이 이 국채 매입해줄게. 그래서 국채금리 안정시켜줄게. 라고 했던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국채금리 상단의 뚜껑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국채금리 누르기 위해서 통화정책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확실히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금리가 난리가 났어야 되고 채권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거는 SLR 종료가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증시에서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론의 이동의 흐름이 좀 있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증시와 앞으로 어떻게 이슈가 바꿔나가는지 계속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제 옐런 자무장관이 인프라 확대 이후에 증세 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천문학적인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다시 미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찍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세를 하겠다. 이 말이 또 언급되면서 증시가 출렁이게 됩니다. 참 시장에는 정말 특히 자본시장에는 엄청난 이게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증세에 대한 또 이슈가 시장의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종종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코로나 계속 증가. 독일 봉쇄 한 달 더. WHO 세계보건기구는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죠. 잘못된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조만간 잡힐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봉쇄 조치를 연장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매일 약 250만 샷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투여하고 있지만 각 주의 주지사들이 규제를 풀면서 21개 주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 유럽의 3차 대유행 확산, 그리고 미국도 변이에 대한 부분, 영국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종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팬데믹은 단기간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죠.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백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는 지금 전 세계가 필요로 하고 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나와 있다. 그래서 수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가 지금 이제 글로벌 재확산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 어제 증시에서 여행주와 소매주가 급락을 했어요. 해외여행 기대와는 다르게 해외여행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증시에서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절대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전에 임금도 절대 왕위는 한 명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나누는 게 아니죠.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 자본주의 세력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공산주의 이 세력들 간의 신냉전주의로 빠지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노이즈와 이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대만, 홍콩, 위구르족 인권 문제, 이거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 불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역 부분은 해결이 조금은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미국이 전 세계 부의 총량의 25% 정도를 가지고 있죠.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1등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짱을 먹으면 돼요. 1등이 되면 된다는 거죠.
경제력은 어떤 부분이냐? 군사력은 미국이 1등이에요. 물론 중국도 많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이 경제력에서 1등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력도 중요하고. 그럼 경제력은 뭐냐? 첫 번째 금융, 두 번째 산업, 세 번째 무역, 네 번째 원자재, 다섯 번째 인재, 사람. 이 다섯 가지에서 세계 1등을 하게 된다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100달러를 발행했을 때 20센트의 비용, 99.8%의 순이익률일까요? 자, 어마무시한 종이를 찍어가지고 이 막대한 빚을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종이 찍어내가지고 다른 나라의 서비스와 물품들을 다 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이제 넘보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중국은 2등으로 만족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즉, 언제든지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에 노이즈를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셀트리온이 3일 연속 헬스케어도 상승을 계속했어요. 30만 원을 지금 이제 탈환을 했죠. 오늘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증시만 폭락하지 않는다면, 증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방송을 통해서 수백 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잠깐 보고 마칠게요. 셀트리온부터 보게 되면 21선을 뚫었어요. 완전히 뚫었고 매물대, 요 작은 매물대, 여기 부분 매물대거든요. 여기 매물대를 뚫고 지금 그 다음 121선 이평선과 여기 일봉상 매물, 여기 샀던 매물대 맞은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하니까 잘 보이시죠? 자, 21선 뚫었어요. 이평선 좀 모여있는데 뚫어버리고 이쪽에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요 매물대를 뚫었어요, 오늘. 뚫고 위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바로 여기 흰색 선, 이 121선 이평선 보이죠? 여기 이평선과 여기 웅집해 있는 여기 매물이 바로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매물대 저항이 맞았어요. 결국 그 다음 저항은 이 가격대입니다. 이제 이 부분 돌파 신호가 중요해요.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저항대는 가격이 30만 7천원대예요. 30만 7,500원 요 사이입니다. 30만 7천원대에서 30만 7,500원 사이.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저항대가 127선이 내려와요. 그리고 일봉상 저항대. 저항이 강하진 않아요. 매물이 여기 강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 일봉상 매물대와 120선 저항이 남아있다. 그 다음 저항. 그 가격대는 32만 2,500원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차트 그림이 좀 좋네요. 확대해보니까. 지금 이평선이 웅집해 있던 거를 뚫고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빵 하고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거래량이 동반되진 않았지만 스물스물하면서 이평선이 웅집해 있던 걸 이평선이 윗꼬리를 머리를 위로 들었어요. 지금 다 웅집해 있던 게 방향을 머리로 위로 들었다. 머리를 아래로 내리면 별로 안 좋잖아요. 투자 심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으로는 위로 머리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분위기는 좋다. 투심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 매물대예요. 일봉상 매물대입니다. 여기 매물대 정확하게 지금 여기 그 다음 만든 거예요. 여기 맞은 거거든요. 여기 저항대가 13만 1,500원 정도 돼요. 여기 뚫으면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바로 121선 저항대까지. 그쵸? 헬스케어가 조금 더 차트상 그림은 좀 나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같이 갑니다. 어떠한 변동성, 즉 다시 한번 반복드릴게요.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전하게 삼형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가, 제약 막내가 조금 차트는 힘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쪽 부분 제일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격대.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약은 지금 21선에서 좀 밀려 있는데 여기 안착을 하고 헬스케어나 그 모습처럼 쭉 뛰어 올라가기 좀 기대해 볼게요. 제약은 지금 여기가 첫 번째 21선 일단 저항 있어요. 같이 있어요. 21선 저항하고 여기 일봉상 저항대입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15만 4천원대입니다. 가격은 15만 4천원대 뚫으면 바로 여기 121선하고 일봉상 저항이 만나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물론 얘 이제 61선 내려오면서 저항이 만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요 21선을 뚫어내고 조금 방향을 이평선이 좀 머리를 들듯이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현황입니다. 드디어 439만 4천 주, 440만 대를 깨버리고 다시 한번 439만 4,274주, 요때를 깼던 것 같아요. 439만 9천 주, 지금 거의 역대급의 최소치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기준이거든요. 77만 4,624주, 거의 동일해요. 그쵸?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0만 주대에서 계속 줄어들었다. 70만 주대까지.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이 S&P 500이 강보합권 0.32, 나스닥 100 선물이 0.54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장중 마감 미국 시황과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죠. 다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또 연동되는지 한번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